국제 택배나 여행 가방 등을 통해 은밀하게 해외로 불법 반출되려던 우리 문화재가 무더기로 회수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찰은 물론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더 강화해 문화재 밀반출 방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스님과 불자들이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숙자와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고 흥겨운 문화공연도 선보이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서울 원각사와 불교 수행단체 자비명상의 따뜻한 보시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이 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한 종단본 불교 성전 보급에 본격 나선 가운데 사찰에서 처음으로 불교 성전 읽기 모임이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사찰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천태종 단양 부인사가 개산 76주년을 맞아 일체 중생의 총본산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재 지킴이로서 우리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제 택배나 여행 가방 등을 통해 은밀하게 해외로 불법 반출되려던 우리 문화재가 무더기로 회수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찰은 물론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더 강화해 문화재 밀반출 방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세기부터 근대기에 제작된 목재함들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 등 제작 연대와 사용자, 용도를 알 수 있는 유문들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전정류들도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나 당시 성리학의 학문적 경향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들입니다. 문화재청이 대전경찰청과 공조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해외로 불법 반출 위기에 처했다 회수한 문화재들입니다. 이번에 회수된 92점 문화재는요, 일반 동산문화재입니다. 일반 동산문화재라고 하면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재를 일반 동산문화재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적발된 92점은 일반 동산문화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체국 국제 특송이나 여행 가방에 숨겨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밀반출을 시도한 11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검거했습니다. 문화재 불법 반출로 적발될 경우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인 경우가 있고 일반 동산문화재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요.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든가 그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회수된 문화재들은 국가로 귀속돼 문화재 감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밀반출 차단을 위해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관세청이나 우체국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넘게 동의를 받은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청와대 측에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첫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시민사회 통합을 위해 많이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러 찬반 논쟁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여러 다양한 각계각층의 좀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불교계가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타 종교에서 반발이 심한 점을 감안해 종교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이 미래 세대에 대한 의제 연구와 불교 종책 개발을 전담할 제2기 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장 성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모두 25명의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미래세대위원회 출가위원으로는 조계종 포교부장 정인 스님과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 청년대학생 전법단장 무각 스님 등이 활동하며 재가위원은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 회장과 안현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장, 조용석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 불교 크리에이터 강산씨 등입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과 한국불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으며 2기 위원장 성행 스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스님과 불자들이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숙자와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고 흥겨운 문화공연도 선보이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서울 원각사와 불교 수행단체 자비명상의 따뜻한 보시의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 입구에 어르신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따뜻한 도시락을 하나씩 받아듭니다. 어르신들은 김치와 콩나물 등을 넣은 비빔밥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서울 원각사와 불교 수행단체 사단법인 자비명상 총동문회 스님들이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탑골공원을 자주 찾는 노숙인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한 끼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원각사와 자비명상은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도 보시했습니다. 오늘이 건강한 날이다. 무료 급식에 앞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연과 요가 시범, 불교 의식과 법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이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이 모든 삼독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언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고 저도 시간 되는 대로 배식 급식 행사장에 자주 좀 들이대겠습니다. 서울 종로 원각사는 지난 30여 년간 탑골공원을 오가는 홀몸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해왔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단체 급식 대신 도시락 나눔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 원각사의 무료 급식 봉사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자비명상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원각사와 자비명상은 업무 협약을 맺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후원자와 또 자원봉사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 자비명상 우리 스님들을 통해서 또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어서 더없이 넉넉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또 노래도 하고 법문도 듣고 또 몸도 푸는 그런 몸과 마음을 두 가지를 다 채워가는 그런 원각사 무료 급식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 나눔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청년 고용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취직 사회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취직을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묻지 말고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BBS에서 직원을 한 명 새로 채용하면 그 직원의 월급 중 100만 원을 우리 강원도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기업 BBS도 좋죠. 좀 적은 돈으로 고급 인력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으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간사로 일했고 특히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법 개정 추진과 미륵사지 석탑 졸속 해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조계종이 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해 만든 종단본 불교 성전이 큰 관심을 모으면서 보급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법회에 활용하거나 SNS를 통한 법보시 인증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찰에서 처음으로 불교 성전 읽기 모임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지 스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 한 권씩 건넵니다. 여러 불교 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편찬한 불교 성전입니다. 서울 연화사는 전국 사찰 중 최초로 불교 성전 읽기 모임을 발족해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 성전이 나온 직후인 3월부터 모임을 기획하고 초판을 구입할 정도로 열의를 드러낸 결과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하라고 하신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상기하며 우리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서 종교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불교 성전 모임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기존 신도까지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동국대 수석 교법사 출신의 지도로 매주 화요일마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을 통해 신심이 한 차원 더 깊어지고 불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경전을 설하게 된 배경, 그런 것까지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불교 성전을 접한 신도들은 환희심에 젖었습니다. 이웃 종교인의 손에 들린 책을 바라보던 입장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 성전을 깊이 공부해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구조를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맨날 찬송가 책, 무슨 책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우리도 이제 불교 성전의 책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말 불교 교리서로 50년 만에 재탄생된 불교 성전은 신행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 연화사에서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사찰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천태종 단양 구인사가 개산 76주년을 맞아 일체중생의 총본산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천태종은 1945년 단오에 초가삼간 구인사 개산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불교 2대 종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짙고 푸른 소백산 자락에 50여 동의 크고 작은 법당과 정각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우체국과 고속버스 정류소까지 갖춰진 국내 최대 규모의 사찰, 단양 구인사입니다. 하지만 불과 76년 전 구인사의 시작은 초가삼간이었습니다. 1945년 단오일 상월운각 대조사께서 이곳 슬법보전 자리에 초가삼간의 문을 여신 것으로부터 구인사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천태종이 종정 도용대종사를 증명법사로 구인사 개산 76주년 기념법회를 통해 구인사를 창건한 중창조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는 해방 직전인 1945년 단오에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원력으로 구인사 산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법당과 정각들이 골짜기를 채웠고 전국 각지에 160여 개의 말사를 세우며 한국불교 2대 종단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인사가 우리 천태종만의 총본산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총본산이 되어서 삶에 지친 모든 사람에게 대성실교의 등명을 밝혀주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대조사님의 계산 원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법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전으로 류한우 단양군수 등이 직접 참석해 구인사 개산 76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초암에서 시작해 대도량을 이룬 구인사가 코로나 시대 일체 중생의 총본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불국 정토를 발언하며 소신공양한 태고종 충담 대선사를 추모하는 법석이 열렸습니다. 충담 대화상 문도회와 승가사, 감노사 등은 충담 스님의 생전 주석처였던 경기도 가평 호명산 감노사에서 충담 대선사 열반 23주년 기념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충담 문도회 문장 지성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봉행사와 추모사에서 대선사의 삶을 배워 코로나19 등의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충담 스님은 1956년에 가평 호명산의 감노사를 창건했고 1998년 6월 27일 새벽 평화통일과 고통받는 중생제도, 불교계의 중흥을 발언하며 소신공양을 감행해 세수 86세, 법납 69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태고종 금정산 원광사가 경내 대웅전에서 원광장학회 장학금 전달 법회를 열고 신라대학교 최지환군 등 지역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 법회에는 원광사 주지이자 원광장학회 이사장인 지광스님과 윤영길 신도회장, 이현승 국회의원, 신도 등이 참석해 모두 10명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원광사의 장학금 전달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주지 지광스님의 의지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편 원광사 주지 지광스님은 부산 BBS 라디오를 통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40분 수요 법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우리 문화재 보호 활동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올해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파라미타 임원진과 지도교사, 청소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등작품 사경 공모전, 파라미타 100일장 등을 통한 문화재 예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의 염원과 함께 우리 문화재를 바르게 알고 찾고 가꾸는 활동을 더 펼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파라미타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개선과 참된 인간형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선서 파라미타 청소년은 민족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단한다. 파라미타 청소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참된 인간형을 실현한다. 경남 파라미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스님들은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라미타 우수 지도교사와 회원들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불결한 종교적 교리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붓다의 말씀도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청소년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과 함께 열린 경남 파라미타 제7대회장 취임식에서 김조 회장은 부단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문화재 지킴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내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누가 이렇게 시기상하냐 자발적으로 내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 제가 먼저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해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창립된 경남 파라미타에는 현재 지도교사와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인록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수행포교도량 청평암이 민속 고유의 명절 단오절을 맞아 기도법회 등 기념 행사를 갖고 우리 사회 안전과 건강한 여름 나기를 발언했습니다. 가평 청평암은 주지 명호 구암 스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오절 길상인연 성취기도 해양식을 봉행했습니다. 청평암의 단오절 행사는 청평암 창건할 때부터 10년 넘게 창포를 키워서 단오날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좋은 인연과 부처님 가피력으로 길상인연을 위해서 맑은 물 흐르는 꽃나무 울타리 세상 수행포교 도량으로 불리는 가평 청평암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제3회 아라한 문화축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이 어제 서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시작하자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즐긴 걸로 추정되는 대중적인 술, 막걸리를 빚는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막걸리 빚는 작업과 생업, 의례, 경조사 활동 등에서 막걸리를 나누는 전통 생활관습을 아우르는 개념인 막걸리 빚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입법청원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돼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 상생과 통합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